경남과 부산의 산업을 결합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가대교가 지난 2010년 개통했습니다. 개통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행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 발생한 무적호 침몰 사고 이후 낚싯배 안전점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해경은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의 당직 사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 공동대책위가 새로 꾸려졌습니다. 김해시는 반대단체와는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찬으로 인기가 많은 주키니 호박이 식탁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 내다 팔아봤자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산업을 결합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가대교가 지난 2010년 개통했습니다. 개통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행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MBC 경남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를 모는 양혜엽 씨가 거제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고 포항 집으로 향합니다. 거가대교에 다다르자 통행료 3만 원이 찍힙니다. 기자재 한 번 납품하면 거가대교 왕복 통행료로만 6만 원, 기름값 16만 원까지 2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만 한 130만 원 정도, 한 14.5% 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난 거죠. 여기에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운송 거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기사들이 받는 운송비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 등 1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교. 8.2km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2003년 경상남도와 부산시, 민자 사업자가 맺은 협약 등을 근거로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8.2km에 불과한 이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통행요금이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차종 간의 요금 편차도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도로보다도 월등히 비쌉니다. 특히 버스나 대형차의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보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더 비쌉니다.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10% 정도에 불과해서 통행료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물론 단체장까지 나섰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단순히 거제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이번 우리 거제 시민들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는 좀 적극적으로 3종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60배에 달합니다. 일반 그 1종 승용차 기준으로는 27배고요. 킬로미터당 단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금 편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또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와 관련해 운영사인 GK 해상도로는 요금은 협약을 근거로 책정됐으며 2013년 비용 보전 방식으로 협약이 바뀌면서 요금은 주무관청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는 요금 등과 관련해서 조만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 발생한 무적호 침몰 사고 이후 낚싯배 안전 점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해경은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의 당직 사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통영시 산양읍의 한 선착장입니다. 해경이 승선 명부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낚싯배에 오른 뒤에는 가장 먼저 술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명조끼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와 공인된 것인지도 들여다봅니다. 한국성급이나 그쪽에서 승인받은 제품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설계와 실제 선박 구조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낚시어선 영역구역 외에 조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V패스 등 위치 발신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업구역 위반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낚시어선 협회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 점검 외에도 V패스 작동 여부와 선박 불법 개조 여부까지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조업 중에는 선장이 선 내외에 설치된 CCTV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벗게 되면 항상 카메라를 보고 방송을 하고 지시를 하고 찾아가서 직접 입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해경은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 사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무적호를 전남의 한 조선소로 옮겨 충돌 부위와 불법 개조 여부, 기름 유출 등을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범위를 더 넓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 전복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책임을 물어 무적호 선주 36살 이모 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씨와 대만 선박회사 관계자를 불러 기름 유출 경위와 불법 개조 등 선박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과 이전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공동대책위가 새로 꾸려졌습니다. 김해시는 반대 단체와는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장유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김해교육연대와 김해여성회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장유소각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주거지와 근접함으로 인해 발생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각장을 이전하는 데 합의하라. 장기 대책으로는 생활 쓰레기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기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단체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은 수렴을 하는데 일방적이고 반대를 위한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올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문제를 둘러싸고 김해시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안은 접어둔 채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반찬으로 인기가 많은 주키니 호박이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 내다 팔아봤자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주키니 호박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진주시 건곡면의 농협 선별장. 농민들이 싣고 나온 호박 더미가 쌓여갑니다. 팔기 위한 게 아니라 폐기할 호박입니다. 이것도 자식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좀 더 많이 아픕니다. 주키니 호박인데 특품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모두 폐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아보자는 고육주책입니다. 최근 주키니 호박의 도매 가격은 특품 10kg 한 상자에 8,000원 안팎, 19,000원 선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반토막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상품은 한 상자에 3,000원가량에 불과해 유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박스 한 개에 830원이고 우리가 서울까지 운송을 쓰면 800원을 줘야 되고 유통만 한 2,100원 정도 딱 치거든 지금요.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를 본 시설 농가들이 재배 기간이 짧은 주키니 호박을 대체 작물로 재배하면서 과잉 생산된 게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진주 건곡농협이 가격 안정과 농가 돕기를 위해 이달 들어 한 상자에 4,000원에 수매해 폐기한 호박은 5만 kg가량. 적지 않은 물량이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산지에서도 우리처럼 같이 동참을 해주면 가격의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과 농협이 가격 파동만을 막고자 호박을 스스로 폐기까지 하고 있지만 힘에 겨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가야면 김이동님 100만 원, 가야면 발전협의회 20만 원, 의령군 가래면 의용소방대원, 합천군 율곡면 주부민방위대
율곡면 분회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율곡면 낭민 3구 경로당, 율곡면 낭민 3구 마을, 함안군 7원읍 석전 부녀 경로당과 운동 경로당, 벽산 블루밍 아파트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율곡면 물림 2구 경로당, 의령군 지정면 김영희님, 합천군 가야면 구원 2구, 가야면 노인회 분회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시장 군수정책회의가 오늘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도는 시군의 지원 부서이고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면서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청에 시군 협력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장 군수들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비롯한 당면 과제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 26건의 지역 현안을 도청에 건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힌 A 경정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새벽 창원의 한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해 불구속 입건된 A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A 경정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대리기사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거창군 남상면의 한 식품업체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 300제곱미터에 있던 조리기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열된 기름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특별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입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불암동과 부원동 등에서 펼친 피켓 시위를 통해 소음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김해 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도로공사 발주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보상에 들어가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발주할 신규 사업부터는 보상률이 60% 정도를 넘기면 공사를 발주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보상 위탁기관 등의 터 보상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발주 전에 주민대표를 포함한 보상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뒤 사전 공청회를 열어 보상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무보수 비상근 대표이사 공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바뀐 조례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지원자를 공모해 다음 달 28일 새 대표이사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시 의회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연간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진주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도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